63세 윤미숙 씨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딸 혜인이로부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가 왔을 때입니다. 엄마, 난 지쳐. 아기만 봐도 숨이 안 쉬어져. 산후 우울증으로 무너져가는 딸의 목소리는 마치 익사하는 사람의 마지막 절규 같았습니다. 그 순간 윤 씨는 결정했습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딸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정리하고 자신의 작은 일터를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지켜온 자신의 삶도 자신의 시간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윤 씨는 딸의 집에 가면 밥도 짓고 집도 치우고 아기도 봐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육아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윤 씨는 그 전쟁터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윤 씨는 얼마나 아팠는지도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감추고 웃으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마음이 통할 거라고 믿으며 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 몇 달은 달랐습니다. 딸은 엄마를 감싸 안으며 울었고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말에 윤 씨의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당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밥 뭐예요? 아직도 안 했어? 이것도 못 깨끗하게 치워? 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을 지시하듯이 말입니다. 윤 씨는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아니라 파출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쓸고 빨래를 하고 아기를 봐주고 그 반복의 연속 속에서 윤 씨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갔습니다. 엄마, 이것도 못하냐니까. 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윤 씨는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윤 씨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되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평생 자신의 발로 서 있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 줄게라는 딸의 말은 사실 넌 이 정도는 받을 만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넌 나의 소유물이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고 있진 않은가요? 어느 날 오후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윤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손을 거칠게 하며 아기 하유리는 거실의 소파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범위 내에 있었으니까요. 잠깐만 아기야. 엄마가 금방 나갈게라고 말하고는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은 그 음향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가 급히 거실로 나갔을 때 손자 하유리는 소파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아이고. 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정신을 못 챘어. 내가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응급실의 의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대로 좀 봐라니까. 그 말에 윤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죄책감과 억울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해서 미안했지만 동시에 자신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어떤 존재인지,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윤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 이후로 윤 씨의 삶은 더욱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매일은 반복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밥 짓는 냄새로 방을 채웠습니다. 딸의 화장실 타이밍을 맞춰 물을 데웠고 아기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유동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혹은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몸을 누군가의 손에 넘기는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윤 씨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새 육체적 피로로 몸이 쑤셨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고 손가락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영원히 돌봐줄 거겠지라는 그 당연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 어느 날 딸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둘째 낳으려고 해. 둘째 낳아도. 엄마 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윤 씨의 마음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엄마는 내 자산이고 나는 엄마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의 거래. 윤 씨는 그 순간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환각 속에 살고 있다가 눈을 떴을 때처럼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이것이 가족인가요? 이것이 어머니의 의무인가요? 윤 씨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누가 사는 건가? 나는 언제부터 나의 이름을 잃었는가? 그날 저녁 딸은 생활비 올려줄게. 200만 원? 300만 원? 더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노예시장에서 값을 매기듯이. 하지만 윤 씨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딸의 집의 한 구석에 놔둔 자신의 짐이 들어갈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63년을 살면서 모은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윤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확하고 차분하고 무겁지만 또한 가벼운 목소리로. 혜인아, 생활비를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상관없다. 100만 원도 괜찮고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엄마는 오늘부터 돌아갈 거다. 엄마는 내 집 식모도 아니고 아이 돌보미도 아니다. 엄마는 너의 엄마다. 엄마도 사람이다. 엄마는 나이를 먹고 피곤해지고 아플 수도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을 너의 삶에 전부 끼워 넣다간 나는 다시는 나를 되찾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엄마는 간다. 딸의 눈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윤 씨는 걸어 나갔습니다. 자신의 발로. 혼자가 아니라 자신으로서. 당신 중에도 혹시 자신의 이름을 잃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소유물처럼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윤 씨의 말을 기억해 주세요. 엄마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의 물건도 아닙니다. 당신을 챙기세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